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This is a challenge, I feel. Russia. In the wake of its ICBM tests last year, we expect to see North Korea press ahead with additional missile tests this year. 북한은 올해도 추가 미사일 실험을 감행할 것이다. 미국 국가정보국 DNI 코츠 국장이 어제 한 발언입니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남북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죠. 그런데 미국 정보기관 수장은 어떤 이 맥락에서 이런 말을 꺼냈던 것일까요? The provocative nature and the instability that Kim has demonstrated potentially is a significant threat to the United States. I agree with you that decision time is becoming ever closer in terms of how we respond to this. Well, this is an existential threat, potentially to the United States, but also to North Korea. In the wake of its ICBM tests last year, we expect to see North Korea press ahead with additional missile tests this year. 자,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것이다. 지금 어떤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심정구 차장? 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이 연례 회의를 여는데요. 이 청문회 자리에서 댄 코츠 국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을 없앨 의도가 전혀 없다. 김정은 정권은 핵을 없앨 의도가 전혀 없다. 그리고 그 북한 핵에 대해서 미국이 뭔가 대응을 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이 실제적인 위협이고 전 세계의 위협이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북한은 전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라고 전제를 깔고 또 북한은 올해 또 미사일 시험을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DNI 국장이라고 했는데 이 미국의 국가정보국 국장 DNI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번역을 DNI 국장이라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네. DNI 장관이라고 번역하는 게 나을 겁니다. 아, 장관급입니까? 네. 그 밑에 미국의 유명한 CIA, 네. EIA, FBI, 각군에 있는 모든 정보기관이 네. 다 저 산하에 있습니다. 그 CIA나 FBI보다도 더 상위 조직이군요. 그러니까 왜 그걸 만들었냐면 네. 2001년도 9.11 테러가 일어났는데 네. CIA에서는 이 중동계에서 이 알카에다가 미국에 대해서 테러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네. 그게 FBI에 전달이 안 돼서 아하. 그 테러범들을 사전에 체포를 못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반성을 하고 전 정보기관을 한데 묶어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DNI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 미국에서는 장관급이고요. 굉장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꺼낸 말입니다. 올해 북한은 추가로 또 미사일 도발을 할 것이다. 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미국은 북한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전혀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결정을 낼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 말에 대해서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문맥 네. 그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적인 그 압박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천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이 핵을 비핵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옵션 중에 하나가 경제적 압박이고 또 다른 옵션이 군사적 그 선제 타격 아니겠습니까? 네. 호피 작전. 네. 그러면은 지금 미국은 계속적으로 경제적 압박을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결정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뭡니까? 여기에서 경제적 압박을 계속 할지 아니면 다른 옵션이 군사적 공격을 할지를 결정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이 청문회에서 미국의 여러 가지 결정, 방금 들으신 이 여러 가지 결정 가운데 북한 선제 타격에 대한 질문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질문에요. 미국의 CIA 폼페이오 국장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Has the intelligence community assessed how the North Korean regime would react to a preventive United States attack? Yes, we have written about various forms of actions, what we analyze, the certainty and uncertainty we have around that analysis. The American people should all remember that Kim Yo-jong is the head of the Propaganda and Agitation Department. 자,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남북 대화 무드, 화해 무드,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북한의 진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도가 낮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기관 수장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김정은 올해 또 미사일을 쏠 것. 방금 보신 댄 코츠 국장이고요. CIA 폼페이오 국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은은 야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핵 보유 야욕에 변화가 없다.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방정보국 국장도 역시 김정은은 아버지 때보다 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 정보를 담당하는 수장들은 전부 다 지금 북한의 속뜻 변화할 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군요. 지금 어쨌든 남북이 대화를 하고 뭔가 화해 무드가 겉으로는 조성되고 있지만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그 미국 정보 수장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남북 대화가 진행이 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본인들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고 7차 핵실험도 때가 되면 분명히 실행할 것이다. 그걸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북한이 가는 거를 미국은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전한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결론은 그럼 쉽게 말하면 미국은 지금 대화하는 북한 절대 믿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의 지금 현재 입장과는 많이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또 북한을 믿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북한하고 일단 대화를 해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 네. 북한 핵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기본 전제고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과 미국 간에 일단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네. 얘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일단 남북 관계를 개선해 보자. 그리고 일단 미국의 뜻을 물어서 북한에 전달해가지고 네. 북한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역할을 하려면 남북 관계 먼저 개선돼야 된다. 네. 그건 이제 가는 것이지 우리 정부도 북한이 뭐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이렇게 쉽게 믿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미국은 북한의 속내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어제 미국 청문회에서 명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북한의 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는 것일까요? 김정은이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전략군, 그러니까 ICBM을 총괄하고 있는 미사일 전략군의 이 수뇌부 장성급 진급을 대거 승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육군에는 뭐 한두 명인데 네. 해군에도 한두 명인데 이제 전략군 사령부에 무려 4명을 이제 소장으로 진급시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육해 공군에 의해서 전략군을 지금 창설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김여정이 방문하고 평양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 이제 육해 공군 명예이병대라는 의장대가 나왔는데 이번엔 전략군 이병대도 나왔습니다. 네, 이번 열병식에서요. 예, 완전히 공식화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만큼 북한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소모적인 균형에 맞지 않은 육군보다도 전략군 위주로 군을 개편해서 뭔가 좀 현대화하겠다. 의지는 지금 높이 발휘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도 말씀한 대로 저 전략군은 로켓 무기, 미사일 무기로 주로 무장된 군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팽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사일 전략군의 승진을 승인하고 그리고 더 응원하고 북돋는 모습을 봤을 때 핵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겠군요. 네,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별 1개짜리가 4명 생겼지 않습니까? 네. 전략군 산하에. 그 전까지는 뭐 그런 일이 없었고 네. 4개 생긴 거는 아마도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일단 북극성 이용을 실전 배치했으니 네. 그 실전 배치한 부대를 관장할 별이 하나 필요하고 네.
화성 12형, 14형을 관리를 할 또 부대가 필요할 것이고 네. 또 화성 15형으로 해서 미국을 바로 때릴 수 있는 부대가 필요할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SLBM이 또 나왔고요. 그렇죠. SLBM 또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 부대가 또한 있을 테니까 네. 이렇게 전략군산화의 4개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고 아하. 그것들이 전부 다 실전 배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해에서 올해에 걸쳐서 북한이 계속 선보이고 있는 자랑하고 있는 신형 미사일들 크게 4가지 부류로 나뉠 수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각각의 책임자들을 지금 별 하나로 승진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자, 지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실제를 하는 것을 그럼 증명이라도 하는 것일까요? 미군도요. 이 사드 82기를 내년까지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사드 추가 배치인데 이게 82기나 되면 엄청나게 많은 양 아닙니까? 많죠. 지금 이제 방금 이제 기라고 하셨는데 일단 영어 정리부터 좀 하겠습니다. 헷갈릴 네. 수가 있으니까 미사일을 이야기할 때는 한 발을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를 이야기할 때는 한 대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기라는 말은 하나의 풀세트를 기라고 해요. 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현재 전 세계 7기의 사드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82기라면은 사드 기지가 이제 82개가 생겼다는 게 아니고 네. 미사일 82발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미 본토에 5기의 사드 포대가 있고 괌에 1개의 포대 그리고 성주에 1개의 포대 해서 7개의 사드 포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는 총 399발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드 네. 미사일을. 거기다가 82발을 추가를 한다면 이제 이것을 골고루 나눠줄지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상대의 탄도미사일의 위협이 아주 수량이 많아졌다. 네, 그 그러니까 상대라는 건 북한을 지금 뜻하는 것이죠. 러시아가 될 수도 있고 아하.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북한이 반드시 될 수도 북한만은 있지만, 아니군요. 반드시 북한만 아니지만 네네. 어쨌든 지금 가장 핵심 위협이 북한이기 때문에 네. 북한을 상정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네. 그러면 상대의 어떤 탄도미사일 위협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야 계속 이제 막으려고 하면은 탄이 많아야 계속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399발 가지고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네, 현재 하나의 사격 통제 장치가 6개 발사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성주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최대 9대 발사대까지 운영할 수가 있어요. 포대. 그러니까 사드 발사대. 발사대에서요. 그러면 한 발사대에 8발씩을 그렇죠.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9대가 되면은 3개가 늘어났잖아요. 네. 38이 24가 더 늘어나는데 한국에 이 24발이 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 추가 배치된다는 논의는 언급되지 않은 걸로 지금 네. 저는 알고 있는데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아마도 한국에도 배치될 필요가 충분히 그렇게 되면 또 사드 배치 비용을 누가 되느냐의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 여론이 아직 말하자면 제대로 논의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드를 추가 배치 문제는 이게 아까도 기로 얘기하든가 네. 이 포대 전체가 늘어나는 거에 문제가 되는 거지. 네. 아니 포탄 몇 개 더 갖다 놓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한 발당 보통 한 100만 불 좀 넘거든요. 네네. 넘기 때문에 한 24발 정도 더 가져오는 게 뭐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사드 한 발에 지금 잠시 우리 김정은 실장께서 착각하신 것 같아요. 사드 한 발 $1,000만. 네. 120억 정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더 가져오겠다는 거고 중국이 극렬하게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사드의 레이더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 더 가져온다 하더라도 한 24발이 더 들어오고 발사대 2개가 더 들어온다 하더라도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그 불쾌한 내색을 제대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드 82기를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는 미국의 이 방침, 북한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금 주변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에 대한 위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아직까지 국내 추가 사드 배치의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밝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소식, 저희가 오늘 2위로 꼽은 소식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북한 제재와 관련된 앞부분엔 저희가 군사적인 제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어지는 순서에는 북한을 더욱 옥죄고 있는 경제적인 추가 제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확인해 보시죠.